원래 이번 영상 우리 집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적어놓고 보니 몇 가지 퍼즐이 안 맞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큰 누나한테 가서 우리 집의 가정사에 대해 물어봤는데 내가 전혀 모르던 사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 그래서 막판에 대대적으로 수정작업을 하게 돼서 예전보다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니까 조금 양해해줘. 우리 집이 금수저였어?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돼요? 어느 대학 다녔어요? 업계 경력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묻는데 나는 사실 대학교는 구경도 못 해봤고 애니메이션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광고업계에서 일했었어. 애니메이션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서 독학으로 배운 게 전부야.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플래시 강좌를 보게 된 게 계기가 됐어. 그 뉴그라운드 애니메이터인 크리스 오닐이 만든 강좌였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애니메이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유튜브 강좌를 보다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야. 아 맞다, 내가 초등학교 때 꿈이 애니메이터였지? 내가 애니메이터의 꿈을 접은 건 엄마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어. 내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다가 정말 무진장 혼났었거든. 뭐 알잖아, 한국에서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은 돈도 벌기 힘들고 대우도 열악한 데다 뭐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잖아. 뭐 의사라던가 변호사라던가 먹방 크리에이터라던가. 지금도 애니메이터라는 타이틀이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많을 거야. 유튜브 댓글을 봐도 사람들이 나를 무슨 더빙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도 아직 애니메이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다는 게 느껴져. 사람들한테 내가 애니메이터라고 그러면은 웹툰 작가를 하셨으면 훨씬 더 성공하셨을 텐데 하하 그러게요 라고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은 한 번 더 그 소리가 나오면은 네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아무튼 엄마는 내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야.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생각부터 하라는 엄마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도 못한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만 물론 대학이 주는 기회가 많긴 하지. 엄마 입장도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서울교대를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우리 아빠는 고려대를 나오셨지. 뭐 나름대로 이름 있는 명문대잖아. 당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그때 막 준공이 끝난 경인에너지의 초창기 멤버로 입사할 수 있었어. 인천에서 있은 경인에너지 공장 준공식입니다. 그게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어진 발전소였거든. 현장을 둘러본 박 대통령은 앞으로 송배전 시설을 확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 우리 아빠가 바로 이 화력발전소에서 기술자로 일하셨지. 그 인천에 벚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는 SK 정유공장이라고 하면은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아무튼 우리 아빠는 거기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해 나갔어. 나중엔 대기업의 고위간부로 승진까지 하면서 우리 집은 아주 콧대 높은 금수저 집안이 된 거야. 거기서 내가 가장 늦둥이로 태어났지. 뭐 부족할 게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지만 우리 집이 금수저라 할 정도였다는 건 지금까지도 전혀 몰랐었어. 나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이야. 지금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정체성이 지금 혼란해 오기 시작했는데. 짜잔, 축하합니다. 상위 1%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다. 나한테 무슨 걱정이 있겠어. 뭐 이런 호사를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뭐 경제난이 찾아온다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겠어? (1997년) 그 악명 높은 IMF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거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나라가 빚더미에 앉게 됐고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지. 사람들이 IMF 때 IMF 시절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때야. 전례가 없는 금융난인 것도 모자라 환경부에서 제재까지 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에너지는 정말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버렸지.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에너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면 모두가 마지막 동아줄을 붙들어 매더라. 그러자 한 줄기 빛과 함께 여명이 들이오기 시작하고 하늘에선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내려와 칠흑같은 하나에너지의 어둠을 밝혀주심에 모두가 그분의 말씀만을 기다리더라. 회장님 가라사대. 야 이제 못해먹겠다. 이거 딴 거 하자. 그렇게 하나에너지는 결국 포스코와 현대그룹에 넘어가게 됐고 결국 우리 아빠는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 뭐 말이 좋아서 명예퇴직이지 30년 가까이 몸바쳐 일한 회사에서 헌시작처럼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어. 비즈니스란 게 참 매정하지. 안돼, 내 금수저. 사실 나는 IMF 때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은 그 여파만큼은 내가 느끼기엔 충분했던 것 같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은 우리 집은 재기하는데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거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기꾼들이었대. 그 당시 우리 집이 여러 차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큰누나가 해주는 거야. 뭐 대략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이때 사기를 당했던 사례만 따로 다뤄도 정말 책 한 권을 내도 되겠더라고. 어쨌거나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우리 집안은 정말 빠른 속도로 추락해가기만 했어. 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정말 흙수저조차 부러워질 정도였으니까. 옷도 제대로 못 사입는 우리 집의 가난한 모습이 나한테는 더 익숙해져만 가더라고. 365일 계속되는 부부싸움마저도 익숙해져만 갔으니까.
이렇게도 대학에도 잘 나온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학교 선생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대학에만 나오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뭐 그런 말이 나한테는 하나도 안 먹혔지. 점점 학벌주의와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만 커져갖고 결국 친구랑 같이 자퇴서를 내고 고등학교로 나와버렸어. 그렇게 한동안 시간 낭비만 하면서 방황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은 뭐 지금이라도 어릴 적 꿈을 되찾아서 천만다행이야. 진짜 천만다행이야. 참 어떻게 이야기를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 원래 이번 영상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제2의 IMF라 불릴 정도로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어떤 학벌이든 어떤 수저를 가졌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면은 뭐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다, 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 근데 우리 집이 금수저였다니. 우리 집이 금수저. 우리 집이 금수저. 내가 금수저를 우리 집이 금수저. 금수저. 내가 금수저. 내가 금수저를 금수저. 내가 금수저. 내 인생 갑자기 짜증나네. 도마이 애니메이션 매월 1일 계속.